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이준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.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눈빛은 아니었죠.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. 이 결혼이 평범하지만 괜찮은 삶이 될 거라고요. 하지만 그 믿음은 상견례 자리에서 단 한 문장으로 깨졌습니다.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은 새벽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.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말끔한 셔츠를 입으셨고 어머니는 손에 밴 고기 냄새를 지우려고 몇 번이나 손을 씻고 또 씻으셨죠. 그걸 그 여자가 알아봤습니다. 사부인 손이 참 거칠어요.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. 그리고 이어진 말. 우리 집은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라 그런지 이런 냄새는 좀 낯설어서요. 어머니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떨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. 그런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옆에 앉아있던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기 때문입니다. 미안해, 조금만 참아줘. 그 말 하나로 저는 제 부모님을 그 자리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. 그게 제 첫 번째 후회였습니다.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. 주말이면 아무렇지도 않게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. 어느 날은 어머니가 보내주신 갈비찜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버렸습니다. 이런 음식 먹으면 사람 수준이 내려가.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.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. 그건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예요. 하지만 돌아온 건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야? 그 순간 알았습니다. 이 사람은 설명으로 이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. 더 힘들었던 건 사실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.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. 진짜 저를 무너뜨린 건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, 준호였습니다. 준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. 처음엔 조심스럽게, 나중엔 익숙하게, 그리고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게. 엄마가 원래 좀 그래. 너도 알잖아. 성격이 그런 분이야. 네가 조금만 참으면 안 될까? 그 말은 늘 부드럽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뜻은 단 하나였습니다. 갈등 만들지 마. 조용히 넘어가. 내가 버텨. 어느 날은 제가 울다가 당신은 왜 한 번도 내 편을 안 들어? 라고 묻자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가 사이에서 힘들어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서히 식어 내려갔습니다. 사이에서 힘든 사람은 제가 아니었을까요? 하루에도 몇 번씩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을 견디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을까요? 하지만 준호의 세상에서 저는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조정해야 할 변수였습니다. 그래서 그는 늘 가장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. 저를 누르는 것. 그게 제일 편했으니까요.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또 집에 와서 난리를 치고 돌아간 뒤였습니다.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준호는 소파에 기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. 나 진짜 못 버티겠어.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조금만 더 참아줘. 그 순간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사랑이 아니라 기대였던 것 같아요.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. 이 결혼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구조라는 것을,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저는 언제나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. 말을 해도 올라가지 못하고 참아도 바뀌지 않는 자리, 그 자리가 제 자리였습니다. 전환점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. 처음엔 단순한 소문이었습니다. 태성건설 요즘 좀 이상하다더라. 공사 하나 멈췄다던데.
그 정도였습니다. 저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. 그 집안이 무너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으니까요.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. 준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,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,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. 무슨 일 있어? 제가 물으면 아니야, 회사가 좀 바빠. 그게 전부였습니다. 하지만 그 바쁨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.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, 거래처들이 계약을 미루기 시작했고, 이미 시작된 공사 현장이 멈춰섰습니다. 그리고 결국 하나의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. 자금난. 그날 저녁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.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,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.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. 시어머니였습니다.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. 여보세요?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, 서윤아, 그 한마디에 손이 멈췄습니다.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. 항상 얘 아니면 너였으니까요. 그 목소리는 낮았고 이상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. 서윤아, 너희 집 잠깐의 침묵. 돈 좀 있지? 그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. 참을 수 없는 웃음이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.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가 돈이었습니다. 왜요? 제가 그렇게 묻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. 지금 우리 집이 상황이 좀 그래. 잠깐만 도와주면 나중에 다 갚을게.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내용은 명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침묵이 길어지자 시어머니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. 너희 집도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. 이럴 때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? 그 말에 마음이 완전히 식었습니다. 도움? 받은 적 없습니다. 오히려 버텨온 건 저였습니다.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. 시어머니는 전화로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직접 저희 본가로 찾아왔습니다. 아무런 예고도 없이. 정육점 앞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그 와중에 야, 서윤이 엄마.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. 사람들이 하나 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 집 딸 때문에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. 그 말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. 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집게가 딸각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. 돈 있으면 내놔. 그동안 우리가 너희 딸 먹여 살린 거 갚아야지. 말이 아니라 거의 폭언이었습니다.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뭐야, 저 사람. 무슨 일이야?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를 느꼈습니다. 그때였습니다. 가게 안쪽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. 앞치마를 그대로 두른 채, 하지만 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자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. 당신 딸이 우리 집 망치고 있다고.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멈춰 세웠습니다. 그만하시죠. 짧은 말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.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.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. 여기서 더 하시면 안 됩니다.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.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차분했지만 완전히 선을 긋는 목소리였습니다.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.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. 아버지는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.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셨습니다.
그 명함에는 한성푸드 회장 직속 고문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. 시어머니 표정이 순간 멈췄습니다.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. 태성건설 거래 끊어. 납품 전면 중단해. 짧은 말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말 하나로 상황은 끝났습니다. 그날 밤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. 한 번만 기회를 줘.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. 기회는 이미 있었어. 그때 넌 아무것도 안 했어. 그리고 저는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. 그 후 태성건설은 한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. 시어머니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. 가끔 저희 집 근처까지 온다고도 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. 사람은 태어난 집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될지는 반드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.